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3년 9월 26일 오후 5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7시간을 넘기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백현동 개발 비리, 그리고 점심 식사 후 오후에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신문이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자, 구속이냐 기각이냐 이 결과는 오늘 자정을 넘긴 내일 새벽에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재명이 구속되어야 하는 이유 100가지도 더 될 수 있겠는데 저는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기사 제목을 보시면 이재명 불구속은 진실을 말한 공무원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구속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재명이 만일 불구속된다면 그동안 진실을 말하기 위해 용기를 내었던 이런 공무원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구속되어야 한다. 제가 앞서도 여러 번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강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검찰의 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자, 검찰은 이렇게 적시했습니다. 불구속 수사는 어렵게 용기를 내서 진실에 협조한 실무 공무원들에게 허탈감과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두려워했던 비난과 보복의 사지로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적시했습니다. 자, 검찰은 이 백현동 개발 비리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 이유가 이들이 용기를 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즉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범행을 부인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들 공무원들이 용기를 내서 입장을 바꾸어서 뒤늦게 이 진실 규명에 협조를 해줬기 때문에 이런 비리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검찰은 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들이 사실대로 진술하기까지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사실대로 진술했을 경우 가해질 이 대표와 사회 각계에 포진하고 있는 지지 세력이 가할 배신자라는 비난과 각종 보복에 대한 우려였다라고 일치해서 진술하고 있다. 불구속 수사는 자칫 이재명에 대한 면죄부로 비칠 수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자, 이들이 각종 보복과 배신자라는 프레임, 비난 이것에 대해서 똑같이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진실을 밝히지 못했는데 이걸 감안해서라도 반드시 구속해야 된다.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그리고 성남FC 뇌물수수 사건 등에서 벌어졌던 관계 공무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이 모습도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이 일어났을 때 이재명 대표가 어떤 모습을 보였죠? 일말의 책임감도 없이 하급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관계를 부정하는 이런 매정한 모습을 보여서 진실에 협조한 공무원들이 인사, 경제, 생활상의 각종 불이익과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걸 강조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니 공무원들이 왜 꼭대기에 있는 이재명은 멀쩡한데 왜 밑에 있는 하급 실무자들 왜 이런 공무원들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보복과 협박에 시달리며 이런 두려움 속에 살아가야 하느냐. 반드시 구속해서 사법 정의를 실현해 달라. 지금 이걸 검찰이 아주 절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21일 국회 체포동의안 그 요청 이유를 설명하러 나왔던 한동훈 장관도 아주 잘 정리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 소개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게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일 것이다. 자, 이 부분 모든 언론들이 다 지적하고 있는데 왜 체포를 해야 되느냐, 왜 구속해야 되느냐 한동훈 장관이 아주 잘 설명했는데 자, 여기에 굉장히 많은 할애를 했습니다. 이런 짓을 해왔다라는 거죠. 그동안 이재명이.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다수의 관련자가 조직적으로 관여한 범죄로서 이 의원의 정치적 지위와 지금까지의 수사 과정 등을 고려하면 공범들이나 참고인들에 대한 회유, 압박을 통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매우 큽니다. 백현동 사건과 관련하여 이재명 의원은
국토부 협박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허가해 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등 사후에 급조한 허위 사실관계를 주장하면서 사건 관련자들에게 말을 맞추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고 바로 그 내용의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죄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재명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자 본인이 직접 또는 전형수 비서실장 등 측근들을 동원하여 백현동 사건의 용도지역 변경 등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에게 마치 국토부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협박했던 것처럼 진술해달라라고 집요하게 회유 또는 압박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는 이재명 의원이 김진성에게 위증 교사를 했던 것과 거의 같은 방식입니다. 이 부분은 관련 녹취록까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벌써 지금 관련 공무원들 아니 국토부에서 협박했었잖아. 이거 좀 거짓말로 진술해줘. 이런 회유 협박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좀 더 보겠습니다. 위증교사 사건에서처럼 김진성에게 그러니까 검사 사칭과 관련한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부탁해서 위증했던 김진성입니다. 김진성에게 위증을 교사했던 방법 그대로 제3자를 내세워 허위 증언이나 증거를 꾸며낼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이런 사법 방해의 우려는 추상적인 우려가 아닙니다. 이재명 의원은 이미 김진성에 대한 위증교사 범행을 통해 증거를 조작해서 무죄 판결을 받아낸 성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의원의 육성 통화 녹취를 상기해봐 주십시오. 아니 이게 한 번 통했지 또다시 이런 일이 되풀이되어야 하느냐? 지금 이재명이 사법 방해를 해서 자기 재판을 무죄로 이끌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굉장히 읽으면서도 분노하게 되죠. 자, 좀 더 보시면 대북 송금 사건에서는 민주당 관계자들에 의해 경기도 내부 공문, 증인신문 녹취록 등 관련 수사와 재판 기록이 유출되고 재판의 증언을 SNS에 게시해서 다른 증인들을 압박하는 등 비상식적인 증거인멸과 조작 시도가 있어 왔습니다. 자, 나머지는 이화영 씨 재판에서 벌어진 일 부분도 언급하고 있는데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화영 씨 재판에서 일어난 사법 방해 행위는 정말 우리가 실시간으로 목격을 했죠. 있을 수 없는 사법 방해죠. 아내가 벌떡 일어나 고성을 지르고 변호인이 거의 깽판을 놓다시피 하고 법정에서 퇴장해버리고 그래서 다시 변호인이 바뀌고 정말 이 사법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초유의 사태가 연달아 벌어졌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하네요. 국민들께서 이 의원과 관련된 각종 사건에서 이렇게 민주법치국가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초유의 방식으로 증거가 인멸, 조작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목격하셨습니다. 이미 다 봤습니다. 자, 그러니 지금 영장재판의 실질심사를 맡고 있는 유창훈 부장판사가 이거에 귀 막고 눈 감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라면 오늘의 결과는 구속이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 반드시 구속되어야 마땅하고 구속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